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혹시 요즘 집값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이들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한 이후 부동산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층, 그러니까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절대 안 되는 5가지 핵심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억 원 대출 제한의 충격적인 현실. 둘째, 실거주 의무화로 완전히 바뀐 게임의 법칙. 셋째, 250만 가구 공급으로 달라질 부동산 시장. 넷째, 전세시장 위험신호와 우리가 해야 할 대비책. 다섯째, 어르신들의 현명한 대응 전략. 이 5가지를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6억 원 제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7일 취임 3주 만에 발표한 이 정책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집값이 비싸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리 비싼 집을 사더라도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6억 원 대출을 받고 나머지 4억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5억 원짜리 집이라면 무려 9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 거죠. 이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비싼 지역은 대출만으로는 집을 사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같은 곳은 여전히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집을 2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추가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오직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녀분들을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어르신들께서는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실거주 의무화 정책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의 법칙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정책입니다. 실거주 의무화가 무슨 뜻이냐 하면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을 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막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갭투자라고 하는 방법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갭투자가 뭐냐 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에 7억 원 전세를 끼고 3억 원만 투자해서 사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런 방법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집에 살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등록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자녀분들을 위해 집을 살 때도 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분이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바로 공급 확대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에 총 2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사기 신도시 개발입니다. GTX라고 하는 광역급 행철도를 중심으로 교통이 좋은 곳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멀어도 교통이 편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땅을 주택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버려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집을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을 다시 지을 때 용적률을 높여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등 일기 신도시라고 부르는 곳들의 노후된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집이 공급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1에서 2년 안에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대신 집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핵심은 전세시장의 위험 신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먼저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보증 비율이 7월 21일부터 90%에서 8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 3억 원 전세라면 이제 2억 4천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고 나머지 6천만 원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전세 살기가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줄어들면서 전세로 내놓는 집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갭 투자로 집을 사던 사람들이 더 이상 집을 사지 못하게 되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세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대출 규제로 포기하고 전세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전세값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세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만약 현재 전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제까지 계약인지 갱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월세로 바꾸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갑자기 집을 구하러 다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로 내놓으신 집이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전세보증금 보증 비율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서 보증금을 조정하시거나 월세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보증금을 올리시면 세입자가 나갈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핵심은 바로 어르신들의 현명한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변화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재 상황 정확히 파악하기. 먼저 지금 살고 계신 집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6억 원 대출로 살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지역에 GTX나 재개발 계획이 있는지도 알아보세요. 특히 일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재정비 계획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분들의 주거 계획을 함께 상의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출 규제로 인해 자녀분들의 집 마련 계획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 안전한 자산 관리 전략. 추가 부동산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특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현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안전한 금융상품 투자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별 전략 수립. 서울 강남권에 계신 분들은 당분간 집값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강북권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강남에서 밀려난 수요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인천 지역은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GTX 노선 주변은 주목할 만합니다. 4단계 임대 전략 조정. 전세로 내놓으신 집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보증 비율 변화를 고려해서 보증금을 조정하거나 월세 전환을 고려해보세요. 계약갱신 시기를 미리 준비하시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 장기적 관점 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책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집중하시면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의 가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어르신들이 놓치면 안 되는 5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시고 준비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와도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실 때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꼭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6억 원 대출 제한이라는 현실을 감안해서 현금 지원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하나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른 분들에게 공유도 꼭 해주세요. 저희 대한니우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